테슬라에는 지금 돈을 벌겠다는 사업보다 먼저 돈을 달라는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사이버캡 생산 라인을 늘려야 합니다. 옵티머스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AI 컴퓨터를 더 깔아야 합니다. 배터리 공장도 필요합니다. 에너지 저장 시설도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며 테라팩까지 들어갑니다.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같은 회사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꿈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꿈이 돈을 벌기 전에 회사가 얼마를 먼저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사업이 가장 먼저 현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만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2분기 테슬라는 영업활동으로 약 47억 달러의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에 약 58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현금 흐름은 약 11억 달러 적자가 됐습니다. 테슬라 금고가 비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기말 현금과 단기 투자 자산은 약 435억 달러였습니다. 체력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투자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올해 설비 투자를 250억 달러 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쓴 돈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커진 규모입니다. 회사도 2026년 남은 기간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몇 년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앞으로 훨씬 큰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강세론자의 논리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적자는 나쁜 적자가 아니라 미래 독점을 위한 선투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돈을 쓰는 곳을 보면 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투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이동수단,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 그 두 가지를 학습시키는 AI 컴퓨터, AI를 움직일 반도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피지컬 AI 회사로 넘어가기 위한 생산 시설을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한꺼번에 올라오는 겁니다. 사이버캡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설치 생산 능력은 연간 12만 5천 대 이상입니다. 이 차량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자동차가 아니라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핵심 차량입니다. 사이버캡이 실제로 수십만 대씩 운행되기 시작하면 투자비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차량 한 대가 하루에도 여러 번 승객을 태우고 계속 매출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생산 속도보다 상업 운행 속도가 느릴 경우입니다. 공장에서 차량은 나오는데 도로에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면 돈이 재고와 설비에 묶입니다. 옵티머스는 더 긴 시간표를 가진 사업입니다. 프리몬트에서는 기존 모델 S와 모델 X 생산 라인을 철거한 뒤 옵티머스 1세대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도 옵티머스 관련 시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초기 생산부는 바로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기능 개발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건 당연한 과정이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버캡은 운행을 시작하면 바로 승객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공장에 투입된 뒤 실제로 사람의 일을 줄여주는지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로봇 한 대가 걷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8시간 하던 작업을 몇 시간 대신할 수 있는지, 실수는 얼마나 하는지, 고장이 나면 정비비가 얼마인지, 배터리는 얼마나 오래 가는지, 사람이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결국 옵티머스의 가치는 로봇 가격이 아니라 절감한 인건비로 계산됩니다.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 몇 년 동안 줄여주는 노동비가 훨씬 커지는 순간부터 사업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반도체입니다. 테라팹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텍사스의 첨단 AI 반도체 단지를 만들기 위해 초기 168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 금액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회사의 정확한 분담액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장 규모만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를 만들고 패키징과 테스트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려는 계획입니다. 향후 단계가 추가되면 전체 투자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칩까지 직접 만들려고 할까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컴퓨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캡이 수백만 대가 됩니다. 옵티머스도 수백만 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 센터도 계속 커집니다. 그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을 외부 업체 일정에만 맡기면 제품 생산 전체가 칩 하나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테라팹이 성공한다면 공급망 병목을 직접 제거하는 셈입니다. 머스크가 좋아하는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에 가깝습니다.
겁니다. 반대로 이 프로젝트가 가장 위험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돈을 넣는다고 바로 제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생산 수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공정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필요한 칩을 외부에서 사는 것보다 정말 싸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도 칩을 만든다가 목표가 아니라 외부 공급망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 테라팹은 매출원이 아니라 투자비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사업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테슬라가 AI 기업으로 변한다고 자동차가 덜 중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분간 더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현금을 만들어줘야 미래 사업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차량 인도량은 48만 대를 넘어서며 강했습니다. 자동차 매출도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영업이익률은 1.4%까지 내려왔습니다. 차를 많이 파는 것과 투자할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은 단순합니다. 대박을 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가격 할인과 금융 혜택을 너무 많이 쓰지 않으면서 판매량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테슬라가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테라팹을 키울 시간을 사주는 겁니다. 자동차 마진이 계속 약해지면 미래 사업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미래 사업을 기다릴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마진은 구식 지표가 아닙니다. 테슬라 AI 전략의 연료 탱크입니다. 반대로 투자비를 가장 빨리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은 FSD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미 판매한 차량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테슬라의 활성 FSD 유료 가입자는 2분기 148만 명으로 전년보다 56% 늘었습니다. 북미 신규 차량 가운데 FSD 구독이 붙은 비율도 55%를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한 대 팔고 끝나는 회사에서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계속 돈을 받는 회사로 바뀝니다. 에너지 사업도 중요합니다. 2분기 테슬라는 13.5GWh의 에너지 저장 제품을 배치했습니다. 전년보다 41% 늘었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전력회사와 데이터 센터, 대형 산업시설 같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저장 장치 수요도 커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하고 있는 미래 사업 가운데 이미 큰 매출을 만들고 있는 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테슬라 내부에서 누가 먼저 돈을 벌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순서를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동차 다음 FSD, 그 다음 에너지, 로보택시, 옵티머스. 사업은 그렇게 줄을 서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하나가 늦어질 때 다른 사업이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옵티머스가 늦어져도 FSD와 에너지가 현금을 만들면 됩니다. 테라팹 투자가 예상보다 커져도 자동차와 로보택시가 돈을 벌면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미래 사업이 동시에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그림은 이겁니다. 자동차 판매량을 유지하려고 가격을 계속 낮춥니다. 마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로보택시는 차량 확대가 늦어집니다. 옵티머스도 생산은 시작했지만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그러는 동안 AI 컴퓨팅과 반도체 공장의 투자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이 경우 테슬라는 여러 성장 사업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여러 공사 현장을 동시에 가진 회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도 당연히 더 높은 증명을 요구할 겁니다. 반대로 가장 강한 그림에서는 각 사업이 서로 시간을 벌어줍니다. 자동차가 안정적인 현금을 만듭니다. FSD 가입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에너지 사업의 이익이 커집니다. 그 사이 사이버캡이 유료 운행을 늘리고 옵티머스가 공장 안에서 실제 생산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테라팹은 그때 필요한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대규모 투자는 현금 블랙홀이 아니라 진입 장벽이 됩니다. 경쟁사가 돈만 있다고 따라오기 어려운 공장과 데이터, 공급망을 한꺼번에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투자자가 테슬라를 볼 때도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머스크가 엄청난 걸 만들고 있다.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주식을 산 뒤 얼마나 오랫동안 그 투자를 기다려야 하느냐입니다. 회사가 현금을 계속 태우는데 사업의 수익화가 계속 늦어지면 주가는 미래를 기다리는 동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현금 흐름이 적자여도 투자한 사업에서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올라온다면 시장은 그 적자를 다르게 봅니다. 기존 주주라면 현금 435억 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할 필요도, 자유현금 흐름 적자 하나만 보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 테슬라는 당장 자금이 바닥날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 규모도 과거의 테슬라와는 다릅니다. 현금이 충분하냐보다 투자 속도보다 현금 창출력이 더 빠르게 좋아지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몇 분기 뒤 테슬라의 평가를 바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 사이클은 테슬라밖에도 영향을 줍니다. 테라팹이 커지면 반도체 장비와 전력 수요가 늘어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면 냉각과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사이버캡과 옵티머스가 늘어나면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가 따라갑니다. 테슬라의 케이펙스가 테슬라 주주에게는 비용이지만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장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테슬라만 보지 않고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의 거래량을 함께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위험이 돈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하면 지나칩니다. 현재 현금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투자해야 할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머스크가 새로운 사업을 몇 개 더 발표하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돈을 돌려주느냐입니다. FSD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로보택시일 수도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예상보다 빨리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사 현장 숫자를 세는 게 아닙니다. 공사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 비용을 부담할 새로운 현금 창출원이 같이 생기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균형이 맞으면 지금의 투자는 미래 독점의 기반이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같은 투자가 주주에게 부담이 됩니다. 테슬라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가? 지금은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꿈의 크기는 이미 충분히 큽니다. 이제는 그 꿈이 스스로 자기 공사비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